자,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 경수는 아닌 거 모르냐. 자, 지금 청와대에 뭐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하죠. 김어준의 TBS에 김어준의 하차를 청원을 한다. 저는 솔직히 청와대에 청원을 하려면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왜 그러냐. 문재인이를 그래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주사파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자기네들의 여론 정치하는 이 청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는데, 저도 몇 번 청원은 했습니다. 조국 때, 뭐 윤석열 때, 추미애 때 청원을 했는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에 하루에 100만 원씩 무려 500만 원씩을 챙겨가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뭐 거의 2,500만 원 정도를 챙겨가는, 말하자면은 이 김어준에 대해서 하차, 이걸 청원하는 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요, 이 TBS 방송에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이 약 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광고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TBS에 우리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어준이가 거기서 한 달에 2,500만 원씩 1년이면은 거의 3억 원, 2억 5천, 3억 원의 돈을 챙겨간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김어준의 헛소리와 음모론과 김어준의 편들기, 편파 방송에 우리가 왜 우리 서울 시민이 세금을 줘야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네. 그런데 자, 기가 막힌 거는 뭐냐? 이 김어준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 김어준 하차하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는 무조건 김어준 하차시키겠다, 이런 사람한테 서울시장 표를 주겠다 이랬는데, TBS에 여러분, TBS라는 방송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TBS의 과오, 또 TBS의 지금의 편파 방송에 대해서 방송국 문 닫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정말 매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보완을 해주면서 이 매체 스스로가 말하자면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같으면요, KBS고 MBC고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MBC는 여러분 2020년 정도 되면은 이미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MBC의 이 적자 폭을 보면은요, MBC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 문 닫게 만들고 스스로 말하자면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TBS는 지금 누가 교통방송 듣고 교통을 말하자면 운전을 합니까? 네, 하사가 마키님께서 진짜 생긴 것도 일본 오음 줄리교 아사하라 교주랑 똑같이 생겨서 하는 짓도 결말도 같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이 김어준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 아사하라하고 똑같아요. 음모론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어준이가 이 1년에 2억 5천에서 3억을 챙겨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김어준의 TBS 방송 이런 게 버스 타면은 무조건 TBS예요. 택시 타도 TBS고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김어준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에 저는 착수했다,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어준이가 닥치고 정치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김어준이가 우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 이 빨대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빨대는 누구겠는가? 제가 내내 생각했어요. 누굴까 과연? 그 빨대는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에 출입을 했던 이른바 좌파 언론의 기자들이 김어준의 빨대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좌파 언론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어준에게 계속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정치라는 김어준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있던 일을 매우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닥치고 정치에서 김어준이 다음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선에서 내놔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참패를 듣고서 그때 얘기했던 게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김어준은 그 오래전부터 문재인을 아주 찍어가지고 문재인을 대통령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김어준은 작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김어준이요, 다스베이더라고 자기가 하는 유튜브에 김경수를 불렀어요. 김어준이 부르면 서문이 망극하다 하고 달려오는 게 민주당 것들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김경수는요, 지금요,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 재판 중이에요. 이제 막 속도를 내는 거죠. 1심에서 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 그리고 이게 집유가 됐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 이 위반으로 이걸로 징역 10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있는, 말하자면 선거사범 중에서도 톱 선거사범.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도 이거는 범죄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은 김어준이를 불러놓고서 뭐라고 이죽거렸는지 아십니까? 내년 대선에 이게 무죄 나오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말하자면은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게 대선 직후에 재선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가 이낙연과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뭐 없다. 뭐 말을 삼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김어준은 말하자면은 김경수를 만들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요, 김경수의 일종의 재판, 이거를 대법원까지 김명수의 이 멱살을 짚고 아마 휘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를 이 김경수를 법정 구속을 시키고 그런 판사를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고 재판부터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경수의 이 죄가라는 거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이 드루킹 사건이라는 건요, 선거 사범 중에서도 최악의 악질 사건인데 이걸 무죄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범으로 집어넣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김어준이는 앞으로 TBS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김경수 대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도 온갖 지원을 이 문재인은 다 할 겁니다. 왜? 문재인은 자기가 퇴임 후에 자기를 가장 보호해줄 사람이 김경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외에는 없어요. 이낙연이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하겠습니까? 이낙연은 그때 가면 안면모습을 쫙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요, 이거는 사냥가에다가 승냥이에다가 하이에나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이는 내가 한번 시원하게 사이다로 고구마 저리가 이러면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김경수, 뭐 윤건영이 뭐 전해철이 싹 잡아제킬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보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지지를 이재명이가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봐요. 왜? 보수 중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꽤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압니다, 저는. 이거는 문재인을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을 거는 이재명일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설마 이재명이를 뽑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는 이만큼 문바라든가 또는 이 문재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에서 나온 애들이 이미 팀을 꾸려가지고 김경수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자기의 체급을 높이면서 이해찬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무죄가 나오면은 내후년에 대선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을 치를 때 55살이다. 55살이면 괜찮지 않느냐? 젊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거버노리얼 헤드, 즉 지자체장의 경험도 있고 이러면서 이해찬이의 말이라든가 또는 이 김어준이가 이죽거리면서 대선에 나가야 된다고 김경수를 찍은 건 뭘 뜻하겠습니까? 김경수가 저들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답은 하나죠. 지몬미가 아니라 지짐이 끝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문재인을 위해 가지고 미안한 일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만들기에 말하자면은 이 김어준이가 교주처럼 군림하면서 김경수 하면서 백개문들에게 일종의 세뇌 작업을 하겠죠. 자, 이 나락골이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더 이상한 거는 뭡니까? 김어준이고 이해찬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에요.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아사하라 교주처럼 지하철에다가 독극물을 풀 겁니다.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니 광화문에서 차 타고 나서 차 타고 시위를 한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오히려 이 팬데믹 즉 코로나를 더 많이 옮겨뜨린 거는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에서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파시즘, 김어준 파시즘, 문재인 파시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파시즘은 전체주의는 반드시 그 끝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봅니다. 그리고 정권 탈환됩니다. 히틀러 자살했지 않습니까? 무솔리는 그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끝도 문재인의 끝도 처참할 겁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총살을 하고 시체로 불태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가 그 끝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김정은에게 종전선언 하자고 달려드는 머리를 조아리는 이 문재인의 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림은 영창으로입니다.